어머니, 병원비 걱정 말고 그냥 치료받으세요. 어느 날 저녁, 70대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제 지인이 눈물을 삼키며 했던 말입니다. 그 어머니는 평생 알뜰히 모은 돈으로 노후를 준비하셨지만 몇 해 전부터 관절염과 고혈압에 치매 초기 증상까지 찾아오면서 병원비와 돌봄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손주들 용돈도 챙기고 친구들과 식사도 자주 하셨는데 요즘은 매달 쏟아지는 병원비 고지서와 약 봉투 앞에서 한숨만 내쉬십니다. 나중에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봐 겁이 난다는 말씀 너무도 익숙하게 들려오죠. 그분의 사례가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현실이고 당신의 부모님 그리고 당신 자신의 미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노후 준비하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연금만 있으면 괜찮아. 생활비 정도는 준비했지. 건강보험도 있고 큰일 없겠지. 그런데 그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 착각인지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이제는 생활비보다 더 무서운 의료비와 돌봄비의 시대입니다. 병원 한번 다녀오거나 간병인 하루만 불러도 그동안 모은 노후 자금이 속절없이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영상에서는 다음과 같은 핵심 내용을 차근차근 풀어드립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이 실제 얼마나 의료비를 쓰고 있는지, 실손보험 과연 믿을 수 있는지, 돌봄 비용이 왜 은퇴자들의 삶을 무너뜨리는지, 그리고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노후 대비 방법까지. 어렵고 복잡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전문가 입장에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천천히 정확하게 설명드릴게요. 혹시 중간에 생기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콘텐츠는 단순한 정보 영상이 아니라 당신의 노후를 지키는 현실적 조언입니다. 혹시 주변에 부모님이나 어르신, 또 노후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꼭 공유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면 앞으로 더 유익하고 현실적인 정보로 보답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1번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 현재 한국 노인의 현실. 여러분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나라는 이제 노인이 많아서 나라가 걱정이다. 그 말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2023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의 약 18.4%, 곧 5명 중 1명이 노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불과 2년도 지나지 않은 2025년,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 즉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65세 이상인 사회로 진입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 많은 어르신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단순히 나이가 많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의료비와 돌봄비 부담이 엄청나게 크다는 점이에요.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8%인데 이분들이 전체 의료비의 약 44% 이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숫자로 비교해 볼까요? 젊은 사람이 병원에서 10,000원을 쓸 때 65세 이상 어르신은 평균적으로 25,000원 이상을 쓰신다는 거예요. 2.5배 차이 굉장히 크죠? 왜 그럴까요? 노년기에 접어들면 피할 수 없는 손님들이 하나둘씩 찾아옵니다. 고혈압, 당뇨, 관절염, 고지혈증, 백내장. 이런 만성질환이 한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동시에 찾아오면서 병원 다니는 횟수도 늘고 복용하는 약도 계속 많아지죠. 실제로 제가 상담드리는 70에서 80대 어르신들 중에는 식탁 위에 약봉지가 10개 넘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일주일 내내 병원을 다니고 병원비만 매달 수십만 원 나가는 경우도 드물지 않아요.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지속적인 병원 진료와 약물 치료가 수년에서 수십 년 이어지면서 준비해둔 노후 자금을 갉아먹는 주범이 되는 거죠. 게다가 부부가 함께 병원을 다녀야 한다면 매달 100만 원 가까운 돈이 고정적으로 나가는 셈입니다. 예를 들어 연금으로 150만 원을 받는 부부가 있다고 해도 100만 원이 병원비와 약값으로 빠져나가면 남는 돈은 50만 원.
그걸로 전기세, 수도세, 식비까지 다 하라고요.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건 어디까지나 건강 상태가 나쁜 편이 아닌 보통 수준일 때 이야기입니다. 치매, 중풍, 암 같은 중병이 생기면 그땐 단순한 병원비가 아니라 돌봄 비용까지 같이 들기 시작하죠. 바로 다음 장에서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 실제 지출 규모는 얼마나 될까? 자, 이제 본격적으로 돈 이야기를 해볼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다른 연령대보다 2.5배 이상 병원비를 더 많이 지출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돈이 나갈까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 한 분이 1년에 평균 544만 원을 병원비로 사용합니다. 한 달로 계산하면 약 45만 원 정도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평균이라는 점입니다. 누구는 조금만 쓰고 누구는 훨씬 더 많이 쓰면서 만들어진 숫자죠. 자, 이제 부부 기준으로 계산해 볼게요. 65세 이상 부부가 평균적인 건강 상태라고 가정했을 때 한 달에 약 90에서 100만 원 정도가 병원비와 약값으로 나갑니다. 어떻게 들리시나요? 혹시 설마 그렇게까지? 하고 의심되시나요? 그럼 제가 직접 상담드렸던 68세 부부의 실제 사례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 부부는 두 분 다 은퇴하신 상태이고 남편은 고혈압, 당뇨, 관절염을 앓고 계시고 아내는 몇 년 전 뇌졸중 후유증으로 혼자 외출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남편은 일주일에 한두 번 정기적으로 병원을 다니고 아내는 매일 간단한 재활치료와 약 복용을 합니다. 두 분이 한 달 동안 병원과 약국에 지출하는 금액은 최소 80만 원, 여기에 하루 5시간씩 간병인이 오는데 200만 원이 추가로 듭니다. 결국 한 달에 280만 원 이상이 의료 및 돌봄 관련 비용으로 나가고 있어요. 이렇게 계산하면 1년에 약 3,360만 원, 10년이면 단순 계산으로 3억 3,600만 원입니다. 아, 이분들은 좀 특수한 사례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치매, 뇌졸중, 골다공증, 낙상후유증, 파킨슨병 이런 질환 중 하나만 발생해도 병원비에 돌봄비까지 더해지면서 노후 자금이 빠른 속도로 소진됩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의료비보다 더 많은 돈이 돌봄비로 나간다는 점이에요. 즉, 아프다는 것보다 누군가의 도움이 계속 필요하다는 상태가 가족에게도 지갑에도 훨씬 더 큰 부담이라는 뜻입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런 중증 질환 이후에 돌봄 비용만 따로 계산해도 10년 동안 최소 2억 원 이상이 든다고 합니다. 그중 절반 이상이 요양보호사, 간병인, 방문 요양 서비스 등 돌봄 인건비예요. 이쯤 되면 누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우리 집은 그 정도까지는 아닐 거야. 아직 건강하니까 괜찮아. 하지만 이건 누구나 나이 들면 자연스럽게 닥치는 문제이고 아프지 않아도 치아, 관절, 시력, 근력 저하 등 필수 관리 항목만으로도 수백만 원씩 나간다는 점을 절대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슬슬 궁금해지시죠? 그래도 건강보험이 있는데 그럼 일부는 보전되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하지만 다음에서 보실 내용은 그 건강보험이 왜 모든 걸 막아주지 못하는지 그리고 비급여 항목이라는 함정이 어떤 식으로 주머니를 털어가는지를 낱낱이 보여드릴게요. 3. 왜 건강보험으로 해결이 안 될까?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 중엔 이런 생각 드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도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잘 돼 있으니까 큰 걱정은 없겠지. 맞습니다. 건강보험은 정말 소중한 제도입니다. 입원비, 수술비, 외래진료 등 많은 부분에서 비용을 줄여주고 세계적으로도 평가가 좋은 편이죠. 하지만 100% 막아주지는 않습니다. 건강보험이 커버해주는 범위는 평균 약 65%입니다. 그럼 나머지 35%는 누구 몫일까요? 바로 본인 부담입니다. 쉽게 말해 병원비가 100만 원 나왔을 때 65만 원은 건강보험이 처리해주지만 나머지 35만 원은 내 지갑에서 직접 나가야 한다는 뜻이에요. 이걸 비급여 항목이라고 부릅니다. 문제는 이 비급여 항목이 생각보다 많고
우리가 자주 받는 진료 중 상당수가 비급여에 포함된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최근 상담드린 70대 여성분 이야기예요. 치아가 많이 약해지셔서 잇몸 치료도 받고 어금니 하나를 떼우셨는데 보험이 되는 아말감 대신 레진으로 떼우셨거든요. 왜냐하면 아말감은 까맣게 보이고 건강에도 안 좋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이 레진 치료는 비급여입니다. 한 개에 15만 원 이상, 어금니 2개만 해도 30만 원이에요. 또 다른 분은 허리 통증으로 도수 치료를 받으셨는데 이 역시 비급여. 10회 치료받고 나서 80만 원 넘게 나왔습니다. 건강보험이 아무 역할도 못했죠. 그리고 임플란트, 틀니, 백내장 렌즈, MRI 초음파 한방치료 이런 항목들도 많은 부분이 비급여입니다. 필요해서 받는 치료지만 보험 적용이 안 되니까 전부 내 돈입니다. 건강보험이 모든 걸 막아줄 것 같지만 비급여 시장 규모가 무려 약 22조 원입니다. 그 말은 국민 전체가 건강보험이 못 막아주는 돈으로 22조 원을 자기 돈으로 내고 있다는 뜻이에요. 어르신들께 더 가혹한 이유는 나이 들수록 이런 비급여 항목 진료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젊은 사람은 치료 한두 번이면 되지만 어르신들은 치료가 길고 반복되기 때문에 비급여 항목이 누적되면 수백, 수천만 원이 금방 나가요. 더 심각한 건 비급여 항목은 건강보험 혜택이 없을 뿐만 아니라 본인 부담 상한제 적용도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즉 돌려받을 수도 없고 공제도 안 되고 그냥 다 내야 하는 돈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많은 분들이 의료비가 무서운 게 아니라 비급여가 무서운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자, 이렇게 병원비의 3분의 1 가까이가 비급여이고 그 비급여는 치료받을수록 계속 커지는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그럼 보험이라도 잘 들어두면 괜찮지 않을까? 바로 그 이야기를 다음 4번에서 이어서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믿고 있던 실손보험, 요즘은 과연 든든한 방패가 될 수 있을까요? 4. 실손보험도 완벽하지 않다. 시청자 여러분, 그래도 나는 실손보험 들어놨어. 걱정 없어.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맞습니다. 실손의료보험은 분명히 큰 도움이 되는 보험이에요. 병원에서 진료받고 내가 낸 병원비 중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죠. 특히 비급여 항목 일부도 보장해주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것만 있으면 의료비는 문제 없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지금은 예전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최근 4세대 실손보험이 도입되면서 보장 범위는 줄어들고 보험료는 오히려 오르는 구조로 바뀌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4세대 실손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차등형 구조입니다. 쉽게 말해서 병원을 자주 갈수록 보험료가 크게 오릅니다. 그 이유는 자기 부담이 커지고 비급여 치료를 많이 받을수록 할증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이에요.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A 어르신이 1년에 비급여 치료로 100만 원 정도의 보험금을 청구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다음 해부터 보험료가 최대 100% 인상됩니다. 즉, 원래 매달 3만 원 내던 보험료가 6만 원이 되는 거예요. 만약 1년에 300만 원 이상 청구했다면 300% 인상될 수도 있습니다. 3만 원이 12만 원이 되는 거죠. 보험이 있어서 병원 갔는데 다음 해부터 보험료가 병원비보다 더 많이 나간다.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게다가 지금 판매되는 4세대 실손은 보장 항목 자체도 예전보다 줄었습니다. 비급여 항목 보장도 조건이 까다로워졌고 자기 부담금도 많아졌습니다. 예전처럼 병원비 다 커버되는 마법의 보험은 이제 없는 셈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 또 하나 갱신형 보험이라는 함정이 있습니다. 실손보험은 대부분 5년 단위 갱신형인데 나이가 들수록 병원을 많이 갈수록 보험료가 계속 오르고 어느 순간엔 감당이 안 돼서 해지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병원비 때문에 보험 썼더니 이젠 보험료가 더 무서워졌다. 이런 말 요즘 상담 현장에서 정말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이 있습니다. 실손보험은 중요하지만 이 보험 하나만 믿고 노후 의료비를 대비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실손보험의 한계를 보완하려면
다음 두 가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내 보험이 몇 세대 실손인지, 보장 범위는 어떤지. 보험증권 꺼내보시고 특약 항목 꼭 점검해보세요. 특히 비급여 보장 여부와 할증 조건은 반드시 체크하셔야 합니다. 진단비 특약이나 간병보험처럼 실손보험이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대비했는지. 지금까지는 병원비에만 초점이 맞춰졌다면 앞으로는 돌봄비, 요양비까지 함께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궁금하실 겁니다. 그럼 대체 어떻게 대비해야 해요? 국가에서 도와주는 건 없나요? 있습니다. 바로 본인 부담 상한제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제대로 알고 챙기지 않으면 자동으로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 꼭 챙겨야 할 국가 혜택. 자, 지금까지는 병원비, 보험료, 돌봄비. 듣기만 해도 머리가 아픈 지출 이야기였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반가운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국가에서 건강보험을 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의료비를 일정 부분 되돌려주는 제도, 바로 본인 부담 상한제입니다. 이 제도는 말 그대로 내가 1년에 감당해야 하는 병원비의 상한선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 상한선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돌려줍니다. 조금 쉽게 설명드릴게요. 예를 들어 한 어르신이 병원 진료와 약값으로 1년에 200만 원을 썼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런데 그분의 소득 수준에 맞는 상한선이 112만 원이었다면 추가된 88만 원은 건강보험공단이 환급해 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본인 부담 상한제의 핵심입니다. 상한선은 개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돼요. 2025년 기준으로 보면 가장 낮은 소득 구간에 속하는 분들의 상한선은 112만 원 정도입니다. 다른 구간은 최대 600만 원 이상까지도 적용될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제도가 급여 항목만 해당된다는 점입니다. 즉,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만 계산에 포함되고 비급여 진료나 선택진료, 간병비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 제도 덕분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몰랐던 의료비를 돌려받고 계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좋은 제도를 몰라서 못 받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왜일까요? 건강보험공단이 자동으로 환급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절대 자동으로 안 들어옵니다. 주소지가 잘못 등록되어 있을 때, 환급 계좌를 등록하지 않았을 때, 보험료가 장기간 미납되었을 때, 수급자, 노인 단독세대 등 별도 신청 대상일 때, 이런 경우에는 직접 공단에 전화하거나 방문해서 확인하고 계좌 등록까지 해야 환급을 받을 수 있어요. 실제로 제 상담 사례 중 한 어르신께서는 3년치 약 180만 원을 한 번에 돌려받은 적도 있습니다. 주소 이전 때문에 환급이 계속 누락되고 있었던 거죠. 이분은 그 돈으로 겨울 난방비와 손주 용돈까지 챙기셨다며 눈물 흘리셨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어요. 나이 들수록 아는 것이 돈입니다. 제도는 분명히 있지만 모르면 못 받습니다. 혹시 내가 해당될까? 궁금하신 분들은 1577-1000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하셔서 제가 본인 부담 상한제 환급 대상인가요? 이렇게 문의해 보시면 친절하게 확인해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부모님이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꼭 이 내용 알려드리세요. 단 한 통의 전화로 수십만 원, 많게는 수백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돌려받는 것도 좋지만 애초에 병원비가 적게 나오면 제일 좋지 않을까? 맞습니다. 그럼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6. 돈 한 푼 안 들이고 병원비 줄이는 법. 여러분, 지금까지 병원비, 간병비, 보험료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노후에 정말 돈 나갈 곳이 많구나 하고 느끼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이렇게 질문을 던져야 할 때입니다. 그럼 아예 아프지 않게 살 수는 없을까? 조금이라도 병원 갈 일을 줄일 수는 없을까? 정답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답은 돈이 아니라 습관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건 돈 한 푼 들이지 않고도 병원비를 확 줄이는 건강 습관입니다. 첫째, 식사 후 15분 걷기. 식사 후 바로 눕는 습관, 혈당을 높이고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요. 딱 15분만 가볍게 산책해 보세요. 당뇨, 고혈압, 소화불량까지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둘째, 하루 한 번 계단 오르기. 무릎이 괜찮으시다면 2에서 3층만 올라가도 충분합니다. 하체 근력 강화, 골다공증 예방, 낙상 방지에 큰 도움이 돼요. 셋째, 집에서도 가벼운 근력 운동.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 벽 짚고 스쿼트, 이런 간단한 동작만 매일 10번씩 하셔도 관절과 근육이 단단해지고 병원 갈 일이 줄어듭니다. 실제로 제 어머니도 이 세 가지를 실천하신 지 1년이 넘었어요. 그 결과 약 복용량도 줄었고 예전보다 훨씬 밝은 얼굴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십니다. 결국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지금 하는 작은 습관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자주 만나는 두 어르신의 비교 사례를 짧게 정리해 드릴게요. 한 분은 병원비가 감당이 안 돼서 연금으로도 부족하다며 삶의 주도권을 잃은 채 병원과 약국 중심으로 살아가고, 다른 한 분은 건강하니까 돈도 덜 들고 미안하다는 말을 안 해도 돼서 좋다며 여행과 운동, 사람 만남 중심의 삶을 살고 계십니다. 두 분 모두 같은 나이, 같은 연금 수준인데 건강 습관과 준비 정도에 따라 삶이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노후의 진짜 위험은 생활비 부족이 아니라 병원비와 돌봄비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예방 중심의 생활 습관, 경제적 대비책 점검, 이 두 가지만 실천하신다면 당신의 노후 자산 1억, 병원비나 간병비로 무너지지 않도록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주변 어르신이나 부모님께도 꼭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꼭 필요한 노후 정보, 현실적인 복지제도, 그리고 삶을 바꾸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노후를 함께 준비해가는 노년복지 전문가 최지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